기자협회 57주년 축사에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하셨고요. 2014년 11월 기자회견에서는 언론의 비판 감시에 재갈을 물리는 시도는 결단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때 기자였어요.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언론 자유는 더 발전시킬 거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언론의 자유다. 기자협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랬던 대통령의 발언, 이거 믿어야 되니까요? 대통령 발언 믿어야 됩니까? 믿으셔야죠. 믿어요? 네. 네. 그런데 언론의 비판과 감시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결코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은 한마디로 언론 재갈법이에요. 왜냐? 언론사는 가짜 뉴스 안 되죠. 실체적 진실을 추구해야 돼요. 언론도. 네. 그래서 특종도 가짜 뉴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걱정되는 것은 여당이 이야기하는 가짜 뉴스는 굉장히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당이 가짜 뉴스를 들고 나올 때는 다 정권과 여당과 관련한 수사예요. 월성원 전 조기 폐쇄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 이때 얼마나 가짜 뉴스라면서 근절 법안이 나와야 된다느니 언론을 비난했습니까? 그게 언론 비난도 그냥 어떤 균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리하면 가짜 뉴스예요. 분리하면 비난의 대상이고. 그래서 여당이 굉장히 욕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정권 수사 내용 언론 보도 시에 수사팀 내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무부의 이 규정을 만든 것. 이걸 만들면서 예시도 월성원 전 조기 폐쇄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런 걸 예시로 들었고요. 또 장관님은 언론에 알리면 수사가 되고 알리지 못하면 수사가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문재인 정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보도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시죠? 월성과 김학의 건의 보도량이 어느 정도 되시는 줄 압니까? 예, 그 보도량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답변을 해주시죠. 거의 1년에 가깝게 그 보도량이 수천 건씩 나왔습니다. 네, 왜냐면요. 제가 국정농단 사건 아닙니다. 때는 수만 건이 나왔어요. 국정농단 사건은 수만 건이 나오고 언론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그거는 1987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국정농단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선택적으로 그렇게 뭐는 좋은 거다, 뭐는 나쁜 거다 하지 않습니다. 예, 정윤회 문건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이나 당시에 행정부에 있었던 분들이 그 언론 보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비극적으로 가지 않았어요. 장관님 말씀에 그건 동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동의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더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참모예요. 그럼 박범계 장관은 누구보다 대통령과 가깝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더 올바른 방향으로의 구원을 하셔야 돼요. 참모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당에 잘 모르는 의원들 그리고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의원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장관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열성적 지지층에 끌려다니면 이 법안 처리하면서 민심의 회초리를 세게 맞을 거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원조 친노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잘못 판단하신 겁니까? 이제 답변 주세요. 제가 나름대로 오늘 언론중재법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안 드릴 수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잘 우리 법사위가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혜롭게 저는 타결을 봤으면 좋겠고요. 국정농단과 같은 일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이 언론중재법이 국정농단에 대한 고발을 막는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수 국민은 이 언론중재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수진 의원님 정리해 주시고요.